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0월 17일 밤입니다. 오늘 보니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민주당 정성호 사선 의원 간에 약간 간접적 썰전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죠. 이재명 주간동아와 인터뷰에 나온 얘기입니다. 과연 저런 성격을 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이재명 씨를 향해서 돌출적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라고 직격탄을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록 어제 보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이 어제 이제 보면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무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은 만세 삼창을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사선 의원, 점잖은 친구죠. 정성호 의원이 보니까 이재명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 같습니다. 33년째 친구로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이재명 대선 캠프를 사실상 이끌던 사람이 정성호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어요. 아니, 돌출적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니 하면서 정성호 의원은 보면 인간 승리의 화신이다. 이재명 지사는 인간 승리의 화신이다. 그리고 돌출적 행동 얘기하는데 가족 간의 불행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하나를 갖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면서 김종인 위원장 한마디로 얄팍한 그런 근거 갖고 함부로 매도하지 마라 하고 썰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썰전을 갖다가 김구라와 이재명 이 두 사람 간의 썰전, 이 그림을 캡처해서 제 배경 화면으로 쓴 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죠.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날 그 전까지는 크게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당시 JTBC의 그 썰전에서 이 전화 화상으로서 통화하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때 이재명 씨가 흔한 얘기로 사이다 발언을 하게 됩니다. 사이다 발언. 여기 나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권한은 있지만 권위를 상실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해야 된다. 하야하거나 아니면 탄핵해야 된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당시에 추미애 대표 시절이고 사실상 문재인 전 대표가 2017년 12월로 예상되어 있는 대선을 향해서 조용조용 행보할 때입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조용조용 행보할 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90초 사과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때 야당에선 어느 누구도 대통령 하야니 탄핵이니 이런 얘기 안 할 때 이재명 씨가 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썰전의 이 대목 때문에 그날 이재명 씨가 네이버 검색 순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새벽에. 그것이 이제 이재명이 오늘이 있도록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보면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걸음이 좀 더디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고구마 같다, 답답하다 이런 얘기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원하다, 사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돼서 이재명 씨도 보면 2017년 보면 대선 후보 경선을 갖다 당시 성남시장입니다만은 성남시장 입장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게 돼서, 물론 1등은 문재인, 2등은 안희정, 3등 이재명. 근데 아주 가까스로 3등, 아주 근소한 차로 안희정과 근소한 차로 3등을 해갖고 존재감을 알리게 되고, 그를 바탕으로 경기지사. 근데 경기지사가 되고 나서는 보면 함께 그 당시 보면 경쟁을 벌였던 김영환 의원에게 피소당했죠. 그러니까 TV 토론을 통해서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그런 거 있지 않느냐, 또 여배우 김부선 씨와 관련해서 뭐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얘기해서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 벌금형을 받다 보니까 이제 조만간 도지사 빠지가 날아가는구나. 그게 사실을 지난해 분위기만 해도 조만간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그리고 보궐선거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분위기까지 왔습니다만, 김명수 대법원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논리를 내세워서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TV토론, 후보자 간 TV토론인데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즉 상대 김영환 후보가 물어보는 데 대해서 아니다,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TV토론에 나온 모든 정치인, 후보들은 이재명 씨 같이 적극적으로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다 무죄입니다. 정말 김명수 대법원은 해서는 안 될 핵의 망치간 판결을 내려갖고 이재명 씨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만, 저는 이와 같은 당시 김구라와 썰전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을 때니까요. 김구라 씨와 일문일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해야 된다, 하야시키거나 아니면 탄핵해야 된다, 탄핵해서 권한을 박탈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과연 저런 성격을 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돌출적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씨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씨가 보면은 올 7월부터 연 8, 9, 10 7월 중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정성호 씨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이제 2022년에 대통령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다, 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 일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김종인 위원장 1940년생으로서 80세, 우리나라 나이로 81입니다. 그동안 그야말로 민정당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정당을 오고 가면서 비례대표로만 오선한 정치판에 어떻게 보면 도사죠. 그 양반이 보았을 때 과연 저런 성격 갖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대목에서 앞으로 이재명 씨가 이번에 자기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선거법을 갖다가 선거법 그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법원이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해 주어서 무죄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국민들 머릿속에 남은 것은 그 셋째형하고 돌아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그 셋째형 부인 형수하고 그 쌍욕하던 그 녹음 테이프를 갖다가 알만한 사람 다 하는데, 그것을 갖다 정성호 의원 얘기대로 가족 간의 불행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하나, 그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돌출적 행동이라는 겁니다. 정성호 씨도 변호사니까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가족 간의 불행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하나라고 그냥 퉁 치고 말라 그러겠습니다만, 우리 법률가 아닌 법비적 사고하지 않는 일반인 상식으로는 어머니 문제를 놓고 형수하고 대판 싸워서 세상에 저 머리 털라고 그런 욕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욕을 갖다가 주고받고 온갖 쌍소리하는 그것이 바로 돌출적 행동인 겁니다. 거기다 이재명 씨 부인이 보면 그 이재선 씨 딸하고 보면 주고받았던 문자 다 나오지 않았어요? 거기다 물론 그 김혜경 씨다 보니까 해경군 김씨 이렇게 저렇게 그 당시 이제 문준영 그 문제 갖고 확 틀어줌으로써 해경군 김씨 일단 법의 처벌은 면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2022년 대선이라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성과 심성, 그 사람이 살아온 평균적 도덕을 놓고
평균적 능력을 놓고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 씨가 보면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빠르고 보면 치고 나갈 때 뛰어나다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자기 가정 불화 때문에 자기 친형을 갖다가 그걸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했느냐 아니면 합법적으로 강제 입원했느냐, 이 문제, 불법을 갖다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형이 뭐 흔한 얘기로 뭐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니까 강제로 입원시키겠다, 그것도 당시 성남지사라는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 국민들, 유권자 내리 속엔 그게 남는 겁니다. 더 크게 남는 건 뭡니까? 형수하고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그 쌍소리로 욕하는, 세상에 아무리 대한민국이 진짜 마침 오늘 보니까 36주 된 아이를 20만 원에 팝니다 하는 이른바라 진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손치더라도 참 36주 된 아이를 갖다 20만 원에 팝니다 라고 진짜 이렇게 보면 타락할 때 타락한 이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그것도 어린 깐난배기도 아니고 지금부터 한 7, 8년 전 얘기면 거의 40대 중후반의 나이에 자기 형수한테 그런 욕을 합니까? 형을 갖다 강제 입원시키려고 뭐 불법적인지 합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률로 다툴 부분은 법원에서 다투십시오. 그러나 우리 유권자 내리속엔 그게 남는 겁니다. 또 있죠. 김부선 씨 문제. 김부선 씨하고 매일 그렇게 진짜 지겨울 정도로 뭐 가짜 총각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만 우리 국민들 유권자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물론 보면은 성남 시장으로서 보면 기존에 탁탁탁 치고 나가고 발 빠르게 행정 잘하는 거 인정합니다. 또 경기지사 되어서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본소득 문제다 뭐다 치고 나가면서 이른바 포퓰리즘에는 천재라는 거 인정합니다. 이 장면, 김구라 씨하고 통화하면서 박근혜를 갖다가 탄핵해야 된다, 가장 먼저 치고 나가서 그 당시 부글부글 끓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이다라는 이야기 들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김구라 씨가 이러고 난 다음에 보면 그 이후에 며칠 지나서 그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나 뒤늦게나마 민주당, 추미애 민주당, 사실상 문재인의 민주당도 따라오게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동물적 감각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만,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비록 성인군자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동물적으로 자기 형제와 동물적으로 싸우는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성호 의원, 지금 보면 이재명 씨가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 20% 넘게 차기 대선 지지율 나오고, 아마 정성호 씨 눈에도 보면 국무총리 자리나 또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가 어른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지금 명비어천가, 아니 지난 3년 반 동안 문비어천가 듣기도 우리가 지겨워 죽겠는데 이제는 이재명의 명비어천가 듣게 생겼습니까? 명비어천가를 따라 부르면 상당수의 국민들 화납니다. 유권자들 정말 화납니다. 겸손하게 고개 숙일 줄 알아야죠. 그나마도 이번에 고인이 된 자기 형 강제 입원시키려 했던, 그리고 그 형수하고 대판 쌍소리를 싸웠던 그 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만은, 이재명 씨의 그 모습은 저는 악어의 눈물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